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전남 지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지금까지 많이 다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시군 지자체들의 대응 방안 그리고 서남권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난 8월 중순이었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전남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25일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의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는 보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2, 4분기에 비해서 3, 4분기 매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 소매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도 전년 그 분기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분야였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소매업, 음식 숙박업, 관광업 이런 분야는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어떤 그 위험 요소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더욱이 우리 서남권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 비해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견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지역의 현재 상황도 매우 안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따라서 물론 지금까지 뭐 전라남도나 해당 시군 지자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다른 방향에서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영세 자영업자 분들을 중심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 그렇게 전남 지역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이번에는 서남권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서남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목포 본부가 7월 달에 7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경기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서남권을 대표하는 산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그 조선산업의 메카라고 있는 대불상단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액은 8.2%가 증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서남권의 제조업 생산의 증가율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조업 생산은 상당히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리고 또 소비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좀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 서남권의 소비도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요. 목포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또 목포역을 이용했던 7월 한 달 동안 올 7월 한 달 동안 이용했던 그 이용객 수가 전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여객 수는 19.2% 감소했고요. 목포역 이용객 수는 27.3%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월 달이었으니까 만약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됐었던 8월 달 통계가 나온다면 이보다 훨씬 더 감소했을 거로 작년에 비해서 예상을 하는데요. 단순한 수치만을 보고 비교를 하자면은 만약에 목포 여객선 터미널 그리고 목포역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에서 40% 감소했다. 거기에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선남권을 찾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버스를 이용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40% 감소가 됐다. 이거는 꼭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으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남권의 이제 고용률 작년 7월에 비해서 845명이 그러니까 실업수당 새로 이제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한 분들이 84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8% 증가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용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서남권의 경제 상황은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음식업이라든지 서남권을 대표하는 음식업 그리고 뭐 숙박업 또 아주 소규모 이런 뭐 점포들 또 뭐 관광업 이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휴가철 서남권의 방문객 수 그리고 조선업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남권은 또 서남권만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 서남권의 전체 사업체 중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 목포시의 표본을 기본으로 해서 약 한 70에서 80%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소위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70% 이상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착한 경제 주체들, 골목 상권,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그 마트라든지 뭐 세탁소, 뭐 미용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뭐 식당 이런 점포들인데요. 이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약 70%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라남도나 뭐 22개 시군지자체가 정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또 자영업자들, 또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부족합니다. 네. 따라서 그들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뭐 그에 대한 대안 해결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보다 구체적이고 조금 꼭 이와 같은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매출 기준으로 해서 기본소득 이하인 그런 경우 최소한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조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냐, 왜 그분들에게 조금 못 산다고 좀 어렵다고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제도라고 그래가지고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전년 또 전전년도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이 20% 하락이 됐다. 그러면 최대 96%까지 보전해주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공정경제 실현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공정경제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 공정하게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이거를 법적인 제도적인 정상적으로 합법화 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같은 경우를 뭐 지원해주는 조례로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폐업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 합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착한 경제의 주체자들, 골목상권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지역의 서민 경제의 주춧돌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이웃들이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그분들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이 붕괴가 된다면 꼭 우리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지역에서 법으로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적인 이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좀 진지하게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의 전남도나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방안들을 내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그런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전라남 도나 도내 시군 지자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죠.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경제학자라고 해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어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인이라든지 그 어민들을 위한 그런 그 대책들 방안들은 굉장히 두드러졌었고요. 네. 한 두 가지 정도에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수당을 직접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급식을 먹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등교를 못하니까 이제 그 농수산물이 굉장히 재고가 쌓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급식 구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배달하는 전국의 최초로 실시를 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었고요. 또 전국에서 최초로 전통시장의 임도래를 뭐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을 전라남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또 도내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어디가 잘했고 어디가 못했고 간에 여기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많은 지자체장들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몇몇의 지자체장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선심성 그런 그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모든 전라남도나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우리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또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또 보내주실 거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이제 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 감안을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중에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한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네. 아나운서님도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뚜렷한 답은 해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어떠한 대책이 뭐 적합하다, 최선이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또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에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한 20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했었거든요. 정말 이거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돈을 푸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뭐 수출도 어느 정도 양호하고요. 또 전반적인 경제적인 펀더멘탈은 양호합니다. 근데 내수 시장이 워낙 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내수 시장이 이제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수 시장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세의 뭐 일정 기간 소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뭐 면제 같은, 또 일정 기간 부가세의 어떤 그 감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착한 소비 운동을 뭐 전개한다든지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으로 또는 정부의 어떤 그런 그 힘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지금 세우는 것이 가장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피해, 사회적인 피해, 또 문화적인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가장 중요한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역 대학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경제학자로서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때가 오게 된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우리 지역의 경제, 전남 지역의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언젠간 뭐 끝나겠죠, 멈추겠죠.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백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전과 후 우리 전남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많이 바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전남도에서 뭐 전남판 뉴딜 정책을 뭐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관광 산업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힐링 위주의 관광 산업, 특히 이제 국민들의 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전국의 섬의 65%, 특히 그 중에서 70.8%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권의 관광 산업은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 전남의 가장 그 장점인, 또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농수산물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먹거리라든지 또 특화된 그런 그 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 전남의 발전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와 전남 각 시군 지자체까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노력들을 토대로 하루빨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